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영상 찍는 거요. 언제 보려고요? 수능 끝나고 보려고요? 언제 보려고요? 수요일. 아, 토요일 언제 본다고요? 수요일. 아, 수요일날 볼 거예요? 유진 언제 볼 거예요? 선생님은 다음 주. 싸울래요? 다음 주 언제요? 수요일. 수요일날. 확인합니다. 앞에 거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일과 에너지도 있고요. 연력학도 있고요. 상대수 이론도 있어요. 알겠죠? 자, 오늘 전자기 유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이 신발 신으면 키 커진다? 나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판서 쓸 때 알아. 이 높이가 되게 편안하게 지금 써졌어요. 아까 다른 신발 신고 왔는데 되게 발이 불편했거든요. 차에 갖고 갈아 신었거든. 이 신발도 좀 되게 불편해갖고 잘 안 신는데. 자, 전자기 유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 생긴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반대.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전류가 생긴다. 이겁니다. 결론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누구의 변화? 정확하게는요. 우리 자기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 책에 안 나오니까 이거 적어놓으세요라고 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자기장의 세기는 뭐분의 단위 면적당 누구? 자속이요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서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력선의 수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네, 자, 자속이라는 거는 자기력선의 수를 뜻하는데 그래서 기호를 썼을 때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고 면적을 S라고 하고 자속을 파이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럼 파이에 대해서 식을 적어 놓을 때 파이는 BS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자기장 이제 전자기 유도는요. 누구의 자속의 변화가 생겼을 때 뭐의 변화가 생겼을 때? 자속의 변화가 생겼을 때 어디에? 코일에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코일은 그게 진짜 싫은가 봐. 그러니까 우리 막 놀고 있는데 막 내에서 막 놀고 있는데 저쪽에 수민이가 싹 오면요. 어때요? 수민 이걸로 뭐 되게 기분 상하고 뭐 그런 스타일 아니죠, 그죠? 네. 털털하게 이렇게 훑고 넘어갈 거죠? 그렇죠? 근데 애들이 지금 표정들이 수민이 건드면 안 되는데 이런 표정이 있는 것 같아서 자, 놀고 있는데 내가 되게 싫어하는 애가 이렇게 우리하고 막 끼려고 이렇게 막 낀다라고 치는 상황이면 주원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네? 솔직하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싫어해. 와, 진짜 막 지나가고 막 보면 막 침 뱉고 싶고 막 그런 애야. 네? 도망가요? 수민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싫어요. 완전 싫어요. 피해요? 그럼 네가 같이 못 노는데 애들하고? 같이 넘어가겠죠. 네? 같이 넘어가. 손 잡고서. 같이 가자! 하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유진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지금 앞에 있는 애들 어떻게 됩니까? 막 같이 도망간다 막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민선이 얘기한 거 잘 들으세요. 자, 민선이 어떻게 할 겁니까? 밀어내요. 예. 좋아요. 예. 나 그런 거 좋아해요. 자, 그거예요. 그거. 자석의 변화가 생기면 코일은 그게 싫어. 그게 싫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뭐 같이 손잡고 도망간다든가 아니 뭐 한다든가 뭐 어려운 좀 한다든가 태태태 하면서 가!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겁니다. 코일이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코일도 자체 자기장을 형성을 해서 얘가 오는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 막고 싶은 거야. 근데 자체 자기장을 형성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코일에 자기장이 형성하려면 코일에 뭐가 흘러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자체 자기장을 형성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코일에 뭐가 흘러야겠지? 전류를 생성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전압이다라고 표현을 해줘.
뭐라고 표현한다고? 전함. 같은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기전력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기전력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자체 전압, 자체 기전력을 형성을 하면서 누굴 만드는 거야? 전류를 만드는 거야. 그럼 전류가 흐르게 되면 결국 자기장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럼 걔가 오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가셨죠? 중학교 때는 그냥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제 정확하겠죠. 이제 정확한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자, 이쪽에 N극이 있어요. N극이 있고 이쪽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라고 치자고. 이렇게 감겨져 있다라고 치자고. 당연히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뭐 건전지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N극이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이다라고 치자고. N극이 다가오는데 N극에서 저 반대쪽에는 S극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 나와서 S극으로, N극에 나와서 S극으로 이런 자속들이 있겠죠. 그렇죠? 얘가 지금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코일에는 이렇게 나오는 N극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속이 코일 쪽으로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니까 이 코일 자체에 델타 파이에 해당되는 값이 생성이 되더라라는 거야. 코일은 자속의 변화가 생기는 게 싫다 이거지. 근데 얘가 지금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델타 파이에 해당되는 값이 증가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코일은 그게 싫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하고 싶어? 여기서 나와서 걔네들의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 자기장의 자기 역선의 수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나오려면 이쪽이 무슨 극이 만들어져야 돼? N극이 만들어져야겠지. 그럼 반대쪽은 무슨 극이 만들어져야 돼? S극이 만들어져야겠지. 그럼 여기 N극이 만들어지고 여기 S극이 만들어지도록 여기에 뭐가 흘러야 되는 거야? 전류가 흘러야 되죠. 코일에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자기장 생기는 거 이렇게 감싸줬잖아. 얘가 전류였었고 얘가 뭐였어요? 자기장이었죠. 엄지손가락 쪽이 N극, 반대쪽이 S극. 그럼 엄지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요렇게 감싸지는 상황이니까 눌렀지? 난 순간 안 눌렀다라고 생각했어요. 요렇게 전류가 흐르겠네요. 따라가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전류가 생기겠군요. 이 전류값을 흐르게 하는 기전력을 전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요런 겁니다. 이게 전자기 유도예요. 유진이 괜찮아요? 할만하죠?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가요? 다이오드. 이제? 그 뒤에 먼저 하고. 여기 파트를 먼저 하고 다이오드 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네요. 어디에 간 거예요? 파동. 들어갔어요? 파동을? 그럴 거예요. 그럴 걸요는 뭐예요? 기다려. 전자기유도 팩트. 그러면 잠깐 들어가. 네 하고 있어요. 와우. 아마도? 헷갈려. 할걸요. 됐나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N극이 멀어지는 상황이라고 치자고. 코일 똑같이 이렇게 감싸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N극이 멀어져. 그러면 원래 가까이 있었을 때는 자기력선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있었는데 멀어지면 자기력선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생성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큰 값이 나타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멀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속의 값이 점점 줄어들 거야. 0보다 마이너스가 적은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코일은 그것도 싫어요. 참 독특해요, 그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다가온다 그래도 싫고, 멀어진다 해도 싫고, 여러분들 연애한테 그러지 마세요. 나 많이 당해봤어요. 연애할 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민서 그러기만 해 아주 그냥.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세요. 오는데도 싫고 가란데도 싫고 또 쫄래쫄래 이렇게 가면 꽉 막 이러면서 또 이제 그러지 마세요. 수민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가지마 하려면 여기다 무슨 극 만들어야 될까?
N극이 다가가 멀어지니까 가지마 하고 붙잡으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만들까? 위에다 S극을 만들고 밑에다 무슨 극을 만들어? N극을 만들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싸지겠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앞에 나온 거에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거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군요. 그럼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S극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요? 오지마! 하고서 그 위에다가 S극 만들게 되겠지. 그럼 얘처럼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S극이 멀어지면요, 가지마! 하고서 위에다 N극을 만들겠죠. 얘처럼. 그 전류가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이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셨어? 방향 그렇게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 방향 찾는 거는 여러분들 언제 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어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에서 똑같은 내용만 하다가 끝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에 해당되는 요 전압값, 기전력 값이 도대체 얼마나 생성이 돼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이라고?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방향을 찾는 걸 우리는 렌츠의 법칙이다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민서 졸려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드려요? 됐습니까? 이해 가셨어? 자, 패러데이 법칙은 뭐 조금 나중에 나오니까 그 217쪽에 맨 위에 있는 거 그것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자기장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기장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위에가 N극이고 칠판 뒤쪽이 S극이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치자고. 들어가는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지? X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X.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만 감겨 있어도 코일입니다. 자, 그 친구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친구의 이동 속도 V는 일정하다라고 치자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동하는 동안에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자속의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전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얘에서는 유도전류가 생기질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들어가는 쪽에 자속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면 이 코일은 들어가는 쪽으로 생기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싫어하니까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순간에 코일에서는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코일 자체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고 싶을까? 상쇄시켜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는 걸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코일 자체 자기장은 어떻게?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맞죠? 자, 나오게 만들어. 똑같이 오른손 이렇게 할 거야. 나오게 만드는 방향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될 것 같아. 맞습니까? 그래서 요 들어가는 순간에서는 전류가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다라는 거야. 요거 연결해 두시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이해 갔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부분 들어갈 때라고 치자고. 요 부분 갈 때는 코일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라고 봤더니만 전혀 유도전류가 생성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얘가 무슨 자기장이라 그랬어? 균일한 자기장 공간이라 그랬지? 그러면 앞에 세 개가 빠지면 그 다음 세 개가 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그럼 코일 내부에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유는 델타 파이에 해당되는 값이 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0이 아니어야지 전류가 생길 거지.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나오는 순간을 봅시다. 나오는 순간의 코일을 보면요. 많은 개수의 자속이 있다가 나오는 순간에서 나오는 쪽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력선 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여긴 없잖아. 여긴 있는데. 그럼 자기력선 수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죠. 변화가 생기죠. 맞죠? 변화가 생겨 줄어들어. 줄어드니까 이 코일은 또 줄어드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더 늘리고 싶어 들어가겠죠.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이 될 거야. 이해 가셨어? 얘는 델타 파이에 해당되는 값이 증가해요. 0보다 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한 거고요.
얘는 델타 파이에 해당되는 값이 0보다 작아요. 감소하는 상황이야. 그럼 난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 늘리고 싶은 거지. 늘리고 싶어서 같은 방향을 늘리고 싶어서 전류의 방향을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된다고. 이해 가셨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요. 이쪽이 생성되는 전류, 유도 전류의 값이다라고 치고 이쪽이 시간의 흐름 값이다라고 쳤을 때 각각의 구간이 있겠죠. 여기 A 구간, B 구간, C 구간이라고 쳤을 때 이쪽이 A 구간, 이쪽이 B 구간, 이쪽이 C 구간. A 구간, B 구간, C 구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전류의 세기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측정되는 전류의 세기는 여기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이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여기서는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구간에서는 오히려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얘의 방향하고 얘의 방향이 반대가 됐죠. 반대가 됐으니까 이 값에 정반대에 해당되는 값만큼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다 이거지. 여기가 플러스 전류에 해당되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쩍쩍쩍쩍 해서 마이너스 전류에 해당되는 값으로 그렇게 될 거다. 되셨습니까? 이런 관계도 여러분들 연결해 갖고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왜 일정한 값이 나왔을까요?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줄 때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무슨 법칙으로 설명하라고?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패가 I네요. 패러데이 법칙.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유도되는 전압에 해당되는 값은요. 또는 유도되는 기전력에 해당되는 값은요. 기전력에 해당되는 값은 걔네들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아이고 주원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 V에 해당되는 값은 걔네들의 운동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마이너스 값. 이건 방해하려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제 생각을 해보자. 얘가 지금 내려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유도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관계에 있을까?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좋을까? 약할수록 좋을까? 셀수록 좋겠죠. 빠르게 올수록 좋을까? 천천히 올수록 좋을까? 빠르게 올수록 좋겠죠.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좋을까? 적을수록 좋을까? 많을수록 좋겠죠. 거기에서 유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문수의 비례관계에 있어요.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도 많아 생겨. 됐죠? 그 다음에 빠르게 올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뭐가 될까요? 속력이 빨라야 되죠? 속력이 빠르려면 시간이 어때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값이 짧으니까 분모값으로 들어가요. 됐나요? 결국 누구의 변화 때문에 얘가 생긴 거야? 자속의 변화 때문에 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델타 파이에 해당되는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식은 제발 좀 외워두세요. 제발 좀요. 알겠습니까? 근데 요 식이 조금 더 바뀔 수 있겠죠. 마이너스 가문수 n에 대해서 델타 t인데 델타 파이가 bs잖아. 맞죠? 그러면 파이만 변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변하거나 얘가 변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요 식은 마이너스 가문수에 대해서 델타 t분의 델타 b에 대해서 SO 이렇게도 될 거고요. 또는요 마이너스 n에 대해서 델타 t분의 b값에 대해서 델타 SO 이렇게 돼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에? 면적의 변화값이 있어도 자속의 변화는 생기는 거고요. 됐죠?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도 자속의 변화는 생기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자속의 변화만 생기면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정리해갖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전압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써먹는 거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써먹는 거야. 뭐 배웠어? I 배웠고 V 배웠고 R 배웠죠. VIR 배웠어 안 배웠어? I가 뭐예요? 전류요. V는요? 전압이요. R은요? 저항이요. 이런 것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요거 묶어갖고 오메 법칙 배웠던 거 기억나요? 기억만 나죠? 자 이런 식이 있었어요. V는 뭐고? IR이요. I는요? R분의 V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R은요? I분의 V요. 요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거 이용하면 아, 그 회로에 요 회로에 저항값이 있을 거 아니야. 저항값을 이용을 해갖고 요거를 기전력으로 V값으로 집어넣어 놓고 R을 넣어갖고 Y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부호는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운동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해주는 방향이다라는 것만 연결해 주면 되니까. 민서이도 졸린데 큰일 났네. 주원이 이제 좀 눈 좀 뜬 것 같은데 에어컨 좀 틀게요. 저도 좋은 거보단 나요. 니네 이거 분당 얼마짜린데? 비싸요. 졸지 마세요. 아까워요. 패러데이 법칙 이해 갔었어? 됐어요? 오케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216쪽과 217쪽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겨보세요. 탐구자료 청해보시면 긴관을 통과하는 낙하하는 자석의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개는 금속관이고요. 하나는 플라스틱관이에요. 그쵸? 그럼 얘네들 어차피 중력이 작용하니까 아래쪽으로 자유낙하 운동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럼 1초에 얼마씩? 9.8m/s씩 증가하면서 얘는 떨어지겠죠. 근데 플라스틱관이 제일 먼저 떨어지고요. 알루미늄관하고 구리관은 실험을 해보면 좀 나중에 떨어져요. 이유가 뭘까? 응? 주원아, 이유가 뭐야? 무게가 가벼워서 똑같은 자석인데. 수민아, 이유가 뭐야? 뭐 자꾸 읽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 유진아, 뭐예요? 아, 우리 민선이 알고 있겠죠. 자, 민선. 아, 졸려 지금 눈이 빨개지려고 그래요. 지금 안 졸려요? 이제 괜찮아요? 네, 자, 보세요. 금속관이요. 금속관이 코일 역할을 하는 거야. 금속관이. 코일 역할을 해서 요게 네오디듐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오디듐 자석인데 밑에가 N극이고 위에가 S극이다 라고 치자고. 그럼 얘 자체가 하나의 이걸 금속관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건데 그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코일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코일 역할을 하는 상황이니까 N극이 다가오니까 이쪽 부근에서는 N극이 오지마 하고서 위에다 뭐 만들까요? N극을 만들고 밑에는 뭐를 만들까요? S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서로 청력이 작용하고 얘가 늘어오는 게 느려지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런데 그 친구가 한 요 중간쯤에 가보자고. 이렇게 중간쯤에 간 상태에서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다 라고 치자고. 됐죠? 그러면 요거 바로 밑에서는 오지마 하고서 위에 N극 만들고 밑에 S극 만들겠죠. 맞죠? 그런데 요 위에 쪽에서는 가지마 하고서 여기다 N극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또 내려가지 못하도록 잡고요. 밑에서는 오지 말라고 또 밀고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플라스틱관에서는 그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안 생기니까 그냥 자유낙하에 갖고 떨어져 버리는 거고. 얘는 내려오는 방향에 대해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꾸만 자기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천천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셨어? 이게 딱 어디에 쓰이냐면 놀이기구에 쓰여요. 자이로드롭에서. 자이로드롭 타본 사람? 오유진, 주원, 수민아? 자이로드롭. 왜요? 아, 줄이 길어서? 넌 충분히 탈 수 있는데 줄이 길어서. 난 기다리는 거 절대 싫으니까. 그쵸? 민서는요? 무서워서는 아니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빙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잠깐 속력이 느려지면서 따따따따따따따 하다가 잠깐 딱 멈추죠. 그리고 한 시간적으로 1초, 2초 하고 쭉 떨어지잖아. 그거 안 막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유진이하고 주원이를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쵸? 그거 나중에 이렇게 거의 땅에 가까웠을 때 뭐 합니까? 브레이크 밟죠. 그럼 브레이크 밟는 게 결국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이로드롭 밑으로 내려올 때 거기다가 엄청나게 전류의 세기를 보내줘서 거기 자체에 뭐를? 자석을 만드는 거지. 전자석을 이용해갖고 자석을 만드는 거야. 자석을 만들고 금속통만 지나가게 해주면 돼. 그럼 이 금속통 자체가 저절로 얘네를 어떻게 할까? 내려오는 거 모지 못하게 밀어내고요. 내려가려는 거 가지 말라고 잡아당기겠지. 그래갖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실제로 자유로 드롭에서 이렇게 이용을 해갖고 속도를 줄여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218쪽에 발전기 나와 있네요. 발전기 원리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뭐 여기다 한번 해볼까? 여기다 하지 말고 요걸로 합시다. 요걸로. 빨간색은 무슨 거고 보통? N거. 파란색은 무슨 거? S거. 이렇게 자석이 있다라고 치자고. 요 공간 안에. 됐죠?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쫙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됐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여기 상황에서 그린다라고 친다면 이쪽에 지금 N극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어요? S극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치자 이거지.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쫙 나란하게 싹 지금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일을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지. 얘가 코일이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면 자석의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안 생기는데 이거를 우리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리면요.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어떻게 돼요? 코일 내부를 지나가는 자기력선 수가 줄어들죠. 그럼 자속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럼 이 코일에 뭐가 생길까? 유도 기전력이 생기겠지. 이해 가셨어? 코일의 가문수는 한 번밖에 안 되니까 n이 1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겠죠. 정확하게는 뭐가 생기는 거야? B가 변하는 거야? S가 변하는 거야? 면적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면적의 변화가 생기면서 자기력선 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줄어든 방향에 대해서 얘는 줄어들었으면 싫어. 줄어든 거 싫으니까 나 어떻게 할까? 더 늘리려고 하겠죠? 더 늘리려고 하니까 오른손으로 이쪽 방향으로 더 늘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넓은 상태에서 좁아지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라고.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런데 요렇게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돌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면적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지나가는 자기력선 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그럼 얘 많아지는 것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겠죠? 그때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흐르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발전기에서 만드는 전기, 전류에 해당되는 값은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계속 모하면서 겨루 교차되면서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갖고 만들어진 게 교류예요. 이해 가셨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갖고 발전기에서 전류값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렇게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느냐?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어요. 기억날 거예요. 설마 나겠지. 에이. 자, 219쪽 전자기류들을 이용한 다양한 이용들 잠깐 볼 건데 두 가지로 나와 있네요. 하나는 자석과 코일을 이용한 장치고 또 하나는 코일만 이용한 장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석과 코일을 이용한 장치를 먼저 갈게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게 다 자석과 코일을 이용한 거죠. 맞죠? 하나는 코일, 하나는 자석 이렇게. 다이나믹 마이크, 자전거, 전조등의 발전기, 놀이기구의 브레이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전자기타 이런 것들은 자석도 있고 코일도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뭐예요? 마이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석이 마이크 내부에 이렇게 자석이 있고 오케이? 자석이 있고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쌤이 여기로 말한다라고 그릴까? 그릴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 짱짱짱 이렇게 말을 해. 말을 하면 마이크 내부에 이 말하는 공기의 떨림을 진동을 하는 아주 얇은 진동판이 있어요. 그 진동판에 자석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코일이 있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얘가 앞뒤로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이겠죠? 앞으로 올 때는 자석이 세질 거고 뒤로 갈 때는 자석이 약해지겠지. 그걸 그대로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거라고. 요거 이해 가셨어? 요렇게 해갖고 마이크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전거, 전조등의 발전기 이거 요즘에 쓰는 사람들 없어요. 쌤 어렸을 때나 썼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일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자전거가 있어요. 뭐 안장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자고. 그렇게 됐을 때, 요 바퀴가 돌아가는 쪽에다가 돌아가는 쪽에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홈이 막 파져 있어요. 그래서 바퀴 타이어 부분 있죠. 그 부분하고 얘하고 만나도록. 그럼 얘 바퀴가 돌아가면 얘가 돌아가 안 돌아가? 같이 돌아가겠죠. 같이 돌아가면서 그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축에 자석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돌아가니까 자석도 이렇게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겠죠? 그 주변에 이렇게 코일을 만들어 놓은 거야. 코일을 이렇게 갖다 놔. 그럼 자석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서 자석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생겨. 여기서 자석의 변화 생겨 안 생겨? 생겨. 여기서 생기겠죠. 그 생기는 거에서 이 코일마다 전류가 흐르겠죠. 그 전류 흐르는 거가 연결돼서 여기 이렇게 라이트를 이렇게 형성한 거지. 그러니까 바퀴가 굴러가면 불이 저절로 들어와요. 그런데 개빡세요. 잘 안 굴러가요. 자전거가 평상시 굴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빡세게 굴러가요.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탈 줄 알죠? 내 말은 아, 네 발. 아, 예. 자전거 기어 달린 거 있죠? 기어 달린 건데 좀 큰 축에 연결하면은 굴리는 게 좀 빨라지죠. 되게 쉬워지죠. 근데 작은 축에 연결되면 굴리는 게 어때요?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큰 축에 연결되고 굴려야 되는 게 이렇게 좋았다라고 친다면 얘를 이렇게 딱 장착을 시켜버리면 작은 축에 연결한 것처럼 되게 빡빡해집니다. 굴러가는 게. 대신에 내가 빨리 굴리면 불의 세기도, 전등의 불의 세기도 세져요. 천천히 달리면 불의 세기도 약해져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 추억에. 나는 잘 몰라요. 어려서.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아무도 안 믿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타. 전자기타 이렇게 기타 알죠? 기타? 기타 치죠? 그럼 치면 거기 자체에서 걔네가 코일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걔가 자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코일이 있다라고 친다면 치면서 자석의 변화가 생기겠지. 그거를 감지해서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코일만 이용하는 장치를 볼게요. 코일만 이용하는 장치는 뭐냐? 하나 자석이고 하나 코일이잖아. 그럼 이 코일은 있어. 그러면 이 자석을 코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로 만들었다고? 전자석이면 전자석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전자석으로 만들면 돼. 그럼 그것도 코일이잖아. 이 코일에 의해서 이 코일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유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쫙쫙쫙 감겨져 있고 이쪽에 쫙쫙쫙 감겨져 있고 이쪽에는 무조건 교류가 연결돼 있어.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마지막 단원에서 이쪽에서 교류가 흘러. 교류가 흐르면 이 코일에는 뭐가?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사인 곡선처럼 여기서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자기장 만들어야지 안 만들어내? 만들어내죠. 근데 그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자석의 변화도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 자석의 변화를 고스란히 이 철심이 이쪽 코일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이쪽 코일에는 자석의 변화가 생기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싫어하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요게 자체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이렇게 갖고 변압기를 만들었었죠. 기억나요? 그럼 얘는 코일과 코일이 의해서 된 거잖아. 그렇게 연결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 대표적인 예로 금속 탐지기 또는 무선 충전기. 아이폰도 무선 충전 되나요? 되죠. 무선 충전 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 뒤에 요게 핸드폰 뒤에 무조건 무선 충전이 되는 거는요. 그 뒷면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코일이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충전 패드에다 올려놓죠. 그럼 걔 전기 꽂아야 돼? 안 꽂아야 돼? 꽂아야 되죠. 꽂으면 거기 충전 패드 내에도 코일이 있는 거예요. 코일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교류가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서 전류의 세기가 변하겠죠. 전류의 세기가 변하니까 자기장의 세기도 변하죠.
자기장 세기가 변하니까 얘는 자기장 세기가 변하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걸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낸 거야. 그걸로 핸드폰에 충전을 하는 거고. 이해 가셨어? 그런 원리로 금속 충전기. 인덕션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인덕션은 이제 전류를 생성해 갖고 뭐 금속판에 열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집에 인덕션, 가스레인지, 인덕션, 가스레인지, 인덕션, 인덕션. 뭐예요? 가스레인지, 가스. 오, 인덕션. 확실해요? 이렇게 손 대면 뜨거워요? 안 돼봤어요. 빨갛게 달아올라요? 아니요. 그럼 인덕션 맞아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근데 이제 빨갛게 달아오는 거, 빨갛게 달아오는 거는 열선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게 아니라 똑같이 인덕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열선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데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끝. 잠깐 쉬었다가 앞에 저기 다이오드 파트 설명.